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거냐,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냐? 사는 게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사는 게 스트레스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잘 산다는 것은 이제 지금 잘 산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건강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다른 건 뭐 말씀드릴 계제도 아니고요. 인간은 이제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외부 자극이 가해지는 자극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죠. 요거는 이제 그 생존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자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리 가가린이죠. 1961년도에 이제 구소련이 그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이제 우주 비행을 했죠. 우주 비행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우주 경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 60년대, 50년대하고 60년대에 이제 그 우주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인은 어떻게 생겼냐, 우주인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주 공간에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다리가 약해졌을 거다. 뭐 진화했으니까 머리가 커졌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그래서 머리는 크고 이게 팔다리는 가늘고 이런 상태가 우주인의 모습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력이 없으면 이제 우주인 다리가 약해졌다. 중력이 없으면 이제 튼튼한 팔다리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팔다리는 지구의 중력에 저항하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튼튼한 팔다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중력이 없다면 튼튼한 팔다리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인체는 주변 환경에 맞게 몸이 세팅이 바뀝니다. 그래서 센 상태로 가면 이제 거기에 맞게 막 몸이 튼튼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약하게 하면 약해진 상태로 세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적당한 자극을 주면 얘가 막 그 운동에 맞춰서 몸이 세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력이 없으면 튼튼한 팔다리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극에 대한 얘기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짜증난다, 뭐 신경질 난다, 화난다, 막 답답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 물리적 스트레스도 있고요. 화학적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몸에 가해지는 에너지인 거죠. 몸에 가해지는 에너지가 이제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뭐냐? 물리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몸에 가해지는 에너지는 모두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물리적 스트레스인 거고, 화학적 에너지는 화학적 스트레스인 거고, 정신적 에너지는 정신적 스트레스인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앞에 말한 자극과 인체는 자극이 있어야 유지되는데 자극과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극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이런 거죠.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 양만 차이가 있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몸에 어떤 힘이 가해졌어요. 몸에 힘이 가해졌는데 이것이 이익이 됐어. 건강에 이득이 되면 그거는 포지티브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걸 자극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몸에 힘이 가해졌는데 그것이 손해를 봤어. 건강상. 그러면 네거티브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라고 말하자. 너무 기니까 포지티브 스트레스, 네거티브 스트레스 기니까 줄여서 자극과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개는 본질은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고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쉽게 물리적 스트레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스트레스는 이제 제일 우선 이제 말씀드릴 게 그런 스트레스 프랙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에너지가 가해져 가지고 프랙처를 일으켜요. 그것을 번역을 피로 파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로 파괴는 뭐냐? 그러면 피로 파괴는 작은 힘이 오랫동안 가해져 갖고 그 결과
일어나는 파괴가 피로 파괴다. 한 번에 왕창 때려 부시는 건 피로 파괴라고 안 하는데요. 작은 힘이 오랫동안 가해져서 일어나는 파괴를 말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접시, 받침 같은 것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때려요. 그럼 언젠가 깨지거든요, 이게. 언젠가 깨지는데 이걸 피로 파괴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살살 때릴 때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때릴 때 깨지냐? 깨집니다. 그럼 왜 깨지냐? 힘이 그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이런 작은 자극에 얘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거. 그게 이제 피로 파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량도 부서지고 이런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도 그 작은 힘이 뭐 굉장히 오래 때려야 되지만 결국 바위를 부서뜨려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 퍼티그 프랙처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무생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는 피로를 회복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는 양만큼 써야 돼요. 근데 회복하는 사용량이 회복하는 양을 초과하면 그만큼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결국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프랙처 또는 퍼티그 프랙처라고 말하는데 무생물 할 때 말 때는 피로 파괴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은 스트레스 프랙처를 이런 인체에 쓸 때는 이제 피로 골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카네알 프랙처라고 그래서 발뒤꿈치 뼈인데 이게 이제 피로 골절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깅을 자꾸 하는데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는데 충격을 주면 몸이 튼튼해져야 되고 뼈가 튼튼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충격이 지나치면 오버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로 골절 또는 스트레스 프랙처 또는 퍼티그 프랙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 처음에 나타난 게 흔히 발견된 게 이제 발뒤꿈치 뼈가 깨져서 나타나는 이제 칼카네알 프랙처 이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런 일이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도 2014년인가 소치 올림픽 하기 전에 그런 발목 부상이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래서 피로 골절이 생겼나? 그랬더니 피로 골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다치진 않았나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충격이 가해졌는데 골절은 안 됐지만 골절이 되기 전에 아플 거 아닙니까? 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다행히 그 정도로 끝이길 다행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지나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운동선수한테 가해지는 건 뭐 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대나 연골이나 근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지는 힘이 적당하면 자극이 돼서 발전하는 거고요. 그게 지나치면 그게 피로가 누적되면서 파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건 스트레스다 이런 거죠.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이 운동이냐 노동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농담으로 돈을 내고 하면 운동이고 돈을 받고 하면 노동이다. 또는 즐거움은 운동이고 괴로움은 노동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그 동작이 움직임이 건강에 이득이 됐으면 운동인 거고 건강에 손해가 됐으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리적 스트레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화학적 스트레스는 이제 술을 마신다든가 카페인, 커피를 마신다든가 니코틴, 마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몸에 충격을 주는 행위 그런 것도 이제 화학적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제 화학적 스트레스에 그럼 음식은 뭐냐? 음식도 화학 물질이니까 음식도 대부분은 먹는 것이 먹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익이 되는 거, 이익이 더 큰 거죠 손해보다는. 근데 가끔 이제 손해 볼 때도 있겠죠. 잘못 먹든가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먹으면 약간 손해가 있지만 손해보다 이익이 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시는데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뇌의 정신적 자극을 말씀드리면 생각을 많이 하면 뇌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뇌의 네트워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데 너무 많이 하면 네트워크가 다시 줄어들어요. 이게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멍해지고 생각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스트레스가 된 거죠.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장, 과로, 갈등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이고요. 대기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진료를 한 적이 그때 양방으로 했죠.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뭐 계속 환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일어나서 환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이제 피곤해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셨을 건데 왠지 휴가야. 그래서 퇴근을 하잖아요. 아직 휴가 안 갔어. 근데 뭐 굉장히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연결이 끊어져서 개운함을 느끼는 거죠. 또 뭐 여행을 가기로 했어. 여행을 갈 건데 아직 이제 출발해. 그럼 개운하잖아요. 그것도 일상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런 개운함을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그래서 연결이 계속돼 있고 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연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극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